안녕하세요. A1 인스티튜트 안유신입니다. 우리 인류는 환경적인 요인 때문에 저탄소 에너지를 사용해야만 하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최근에 AI 수요가 급증하면서 에너지 부족 우려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의 주제는 산업 트렌드, 에너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디지털 SAT 준비는 ett-test.com에서 하세요. 저희 A1 인스티튜트는 학원입니다. 수준 높은 선생님들과 라이브 온라인 강의를 경험해보세요. 자, 2015년에 국가들을 모아놓고 파리 기후협정을 하게 됩니다. 주된 내용은 이제 지구온난화 때문인데요. 산업화 이전에 평균 2도보다 낮게 형성을 하자 이런 약속이었고 최종 목표는 그때보다 1.5도 정도로 유지하는 것이 최종 목표였습니다. 이거는 국가 간의 협의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리고 이제 RE100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2014년에 몇몇 기업들이 탄소 배출을 넷제로로 만들자 해서 만든 약속이고요. 이렇게 환경을 생각하면서 운영하는 기업들이 ESG 점수도 굉장히 높게 받을 수 있겠죠. 시간이 지나면서 더욱더 많은 기업들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러한 신재생 에너지가 굉장히 많은 각광을 받게 되었고 미국 같은 경우는 오바마 정부 때 본격적으로 신재생 에너지에 집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표적으로 태양에너지, 그리고 풍력발전, 수소에너지, 수력발전, 지오서멀 에너지는 땅에서 발생하는 지열을 이용해서 그것을 에너지화 시키는 것이 지열 에너지고요. 이 바이오매스 에너지 같은 경우는 지구에서 존재하는 유기물들을 연소하면서 그 열 가지고 다시 전기 에너지로 변환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바이오매스 에너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 인류는 이 파리 기후협약과 RE100 이것으로 대표되는 것처럼 이렇게 신재생 에너지, 저탄소 에너지를 생산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여기 미 에너지 정보국에 따르면요. 지금 현재의 정책들이 탄소를 사용하는 에너지, 뭐 석탄 발전 같은 것들이 있겠죠. 그런 에너지들보다 이 신재생 에너지, 탄소 배출을 최소화하는 그런 에너지원으로 변화하게 만들고 있긴 하지만 워낙 디맨드들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것으로는 충족하기는 좀 어려워 보인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류가 이 저탄소 에너지원으로도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모든 에너지를 전부 다 충당할 수 있으면 우리 모두 다 해피하게 문제없이 지낼 수 있겠지만 에너지의 수요가 점점 더 급증하고 있고 이 신재생 에너지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가장 각광을 받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솔라 에너지인데요. 요즘에 어떤 문제점이 일어나냐면 이 운송하는 데에 대한 이 코스트가 이렇게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다는 거 볼 수 있고 이 솔라 패널을 만들기 위해서 보시는 것처럼 폴리실리콘이 가장 중요한 원자재로 볼 수 있는데 그것의 코스트가 이렇게 뛰어오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생산을 굉장히 많이 해서 가격 후려치기를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다른 분야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솔라 에너지 같은 경우는 중국 업체들이 거의 다 점유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여기서 가격 경쟁들이 일어나다 보니까 솔라 패널의 가격도 점점 하락하고 있어요.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고 운송 비용이 상승하는 데에 반해서 솔라 패널의 가격은 떨어지고 있으니까 경제성이 굉장히 없겠죠? 그러니까 이걸 생산하는 기업 입장에서는요. 그러다 보니까 수급 문제가 자연스럽게 생기게 된단 말이죠. 신재생 에너지들은 이 태양열 발전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 수력 발전도 그렇고 이렇게 컨티뉴어스하게 연속적으로 에너지를 공급하는 것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천연가스와 뭐 같이 사용을 해야 되고 방금 보신 것처럼 솔라 에너지 같은 경우는 이러한 문제들도 요즘에 생기고 있고 그리고 지금 더 무서운 것은 이제 에너지가 쇼티지가 날 수밖에 없는 시나리오로 흘러가는 것이 무엇 때문이냐면 역시 가장 큰 포션을 차지하는 것이 데이터 센터, AI 때문에 데이터 센터 많이 지어야 됩니다. 그리고 AI 이런 수요가 급증하면서 에너지가 정말로 많이 필요로 하게 되고 그리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전기차와 그 배터리 충전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 드는 에너지들 그리고 이전보다는 뭐 가정용에서 쓰는 비용이라든지 통신으로 쓰는 전기 양이라든지 점점 더 증가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에너지는 엄청나게 많이 필요한데 저희는 저탄소 에너지원으로 에너지를 만들어내야 되니까 우리 인류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에 직면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골드만삭스 보고서를 인용해 보겠는데요.
뭔가 하나를 검색했을 때 드는 에너지를 한번 찾아보는 건데 구글로 그냥 검색을 했을 때는 이만큼의 에너지가 든다고 했을 때 챗 GPT를 사용해서 똑같은 걸 검색하게 되면 거의 10배의 에너지를 사용을 하게 된다. 그리고 이제 AI 때문에 데이터 센터를 엄청나게 많이 구축을 해놔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에너지 수요가 160% 증가할 예정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데이터 센터도 많이 짓고 챗 GPT처럼 AI 모델이 무언가 검색했을 때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이전보다 많이 소모하기 때문에 에너지 디맨드는 이렇게 가파르게 상승하는 대신에 당연히 하나를 검색하는데 들어가는 에너지가 높아지니까 efficiency, 그 효율성은 점점 드라마틱하게 떨어진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현재 이 데이터 센터가 잡아먹는 에너지 비중이 미국 내 전체에서 쓰는 에너지 양에 비해서 한 1% 정도 되는 거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런데 2030년까지 봤을 때 이제 뭐 집에서 사용하는 에너지 이만큼 더 증가할 예정이고 산업용 에너지도 뭐 이만큼씩 증가하고 이러는데,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는 이렇게나 많이 증가를 해서 미국 내에서 사용하는 전체 에너지 중에서 이제 데이터 센터가 차지하는 비중이 1%에서 2.4%에 육박하게 높아질 예정이다. 자, 데이터 센터가 전체 사용하는 에너지 중에서 2.4%에 해당한다는 것은 엄청나게 많은 양을 차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 센터 때문에 지금까지 2023년 4년 정도 때까지는 연평균 이렇게나 높은 퍼센티지로 계속 증가를 하다가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엄청나게 많은 수요가 있을 예정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이다, 이런 그래프고, 지금 현재 미국 내에서 충당하고 있는 데이터 센터는 버지니아에 있는 데이터 센터가 제일 많은 규모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도에서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고 있는데 앞으로도 굉장히 많이 지어질 예정이다, 이런 데이터입니다. 그럼 이렇게 많아지는 데이터 센터들의 에너지를 어떻게 충당을 할 것이냐. 자, 수요는 점점 늘어나서 이렇게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저탄소 에너지, 그러니까 신재생 에너지로 충당할 수 있는 포션이 이 진한 색깔이거든요. 그러면 나중에는 지금 현재 이렇게 많은 수요가 있는데 요만큼만 신재생 에너지로 우리가 커버할 수 있으니까 나머지는 전부 다 다른 형태의 에너지로 우리가 커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각광을 받는 것이 원자력 에너지입니다. 이 미국 내에서만 봤을 때 이 원자력 에너지가 저탄소 에너지 중에서 현재 50%의 비중으로 에너지를 생산하고 있고 미국 전체 국가 전력의 18.2%를 커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는 이 원자로가, 대형 원자로가 442개가 지금 존재하는데 그 중에 미국에서는 92개 정도가 있다고 하고요. 수명은 40년 정도로 생각하면 된다고 합니다. 저탄소 에너지는 많이 필요한데 에너지 수요는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원자력 발전으로 눈을 돌리는 것은 몇 년 전부터 그런 기조가 있었는데 가장 최근에 이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사실 제가 이 뉴스를 보고 나서 오늘 영상의 주제를 떠올린 것인데요. 9월 20일에 나온 뉴스입니다. 이 마이크로소프트가 이 3마일 섬이라고 이 펜실베니아 주에 있는 섬인데 여기 있는 원자로를 다시 되살리기 위해서 투자하는 계약을 맺었다고 뉴스에 나왔습니다. 이 미국 내에서 원자로 사고로서는 가장 끔찍한 사고로 여겨질 수 있는 사고인데요. 1979년에 이 냉각수 공급 시스템 문제가 생겨가지고 방사능 수치가 기본적인 수치보다 1000배나 높게 나와서 거기 있는 주민들이 미리 대피를 해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미국인들에게는 굉장히 악몽 같은 그런 사건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시 부활시키기 위해서 마이크로소프트가 투자 계약을 했다는 것이죠. 마이크로소프트는 대표적인 AI 선두를 달리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의 에너지를 충당하기 위해서 이러한 계약을 맺은 것이고요. 잇따라서 10월 3일에 구글의 CEO 순다 피차이가 우리도 데이터 센터 이런 거 계속 운영해야 되고 AI에다가 투자를 많이 해야 되니까 우리도 원자력 발전에 좀 고심하고 있다, 이렇게 니케이와의 인터뷰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재미로 보여드리는 건데 뭐 3마일 섬 여기에 관련된 회사가 이 컨스텔레이션 에너지라고 마이크로소프트랑 뭐 구글에서 이런 식으로 인터뷰하다 보니까
마이크로소프트가 투자를 하기로 결정했다는 신문 기사가 나오고 나서 이렇게 주가가 상승하고, 그리고 여기서 상승 또 한 번 하는 게 바로 구글의 인터뷰 내용 때문입니다. 그래서 원자력 발전이 굉장히 각광을 받고 요즘에 큰 관심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원자력 발전 같은 경우는 사고가 나면 엄청나게 큰 사고가 날 수가 있기 때문에 국가의 정책 기조와도 연결이 좀 되어 있잖아요. 지금 거의 100%의 확률로 이분과 이분, 그러니까 해리스하고 트럼프 둘 중에 한 분이 대통령이 될 것이 거의 100%인데, 이들의 정책 기조를 살펴보면 지금 바이든은 신재생 에너지를 엄청나게 밀고 있기 때문에 해리스가 대통령이 된다고 하면 비슷한 기조로 끌고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런데 만약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고 하면, 트럼프는 그 파리 기후 협약에서 막 빠졌었거든요. 그래서 우린 그런 거 모르겠고 셰일 가스 에너지로 그냥 태워가지고 에너지 생산해내겠다, 이런 기조입니다. 그래서 그 두 후보가 극명하게 갈리긴 하는데, 이 원자력 발전에 관련해서는 어차피 이건 저탄소 에너지이기 때문에 해리스도 미워할 이유가 없고요. 트럼프 같은 경우도 이 원자력 발전에 대해서는 다소 긍정적인 스탠스를 계속 취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자력 발전은 이 두 후보의 약간 중간 다리에 있는 역할을 하는 그런 에너지원이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이 원자력 발전은 정책 부분에서 크게 가로막힐 위험은 없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바이든 정부에서도 이 홀텍 팰리세이즈라고 이 원자력 관련된 회사인데, 이 회사가 지금 현재 뭐 죽어있는 이런 원자력 발전소를 새로 이제 탄생시키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 한 1.5빌리언을 정부 차원에서 빌려주는 거에 사인을 했기 때문에, 지금 현 정부도 원자력 발전에 대해서 얼마나 큰 관심을 갖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데이터가 있냐면 얼마나 안전한 그런 에너지원이냐를 볼 수 있는 것인데, 이 테라와트시당 죽는 사람 수를 계산해 본 것입니다. 그랬을 때 여러 가지의 에너지원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태양열과 이 원자력 발전이 에너지당 죽는 사람 숫자가 이렇게 적다, 사실 굉장히 안전한 에너지원이다, 이러한 데이터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안전성과 효율 면에서 굉장히 요즘에 다시 각광을 많이 받고 있는 에너지원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이렇게 AI와 데이터 센터 에너지를 충족하기 위해서 저탄소 에너지를 사용해야 되는데, 다른 신재생 에너지들은 그걸 충족하기는 양이 부족하기 때문에 다시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이것은 한번 위험하게 터지면 정말 인류에게는 재앙적인 그러한 존재가 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다른 대안들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이제 연구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가장 유력하게 생각되는 후보군들을 또 한번 살펴보시면요, 여기 앞에 두 개는 뭐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뭐 수소에너지라든지 풍력, 뭐 태양력, 이런 것들을 과학 발전을 이뤄내서 efficiency, 효율을 최대한 높게 하자, 이런 것이니까 이건 뭐 당연히 저희가 해결해야 될 과제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스마트 그리드 테크놀로지라고 해서 이 수요가 있을 거고 공급이 있을 텐데, 이거를 미리 잘 계산을 해서 버리는 에너지 없이 잘 쓸 수 있게 뭐 그리드화해서 이 테크놀로지를 이용해서 뭐 해결을 하자, 이런 건데, 이건 근본적인 에너지원에 대한 해결책이라기보다는 둘 다 효율을 좀 높여보자, 과학 발전을 이뤄서, 이러한 취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요즘에 이제 제일 각광을 많이 받는 것이 이 SMR이라고 해서 소형 원자로입니다. 원자력 발전이긴 한데 소형 원자로인 거죠. 지금 대형 이 원자력 발전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규모의 경제를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금전적인 내용에서 돈이 많이 들고 오랫동안 지어야 되긴 하지만, 한 번 지어놓고만 나면 이게 규모의 경제로서 경제성이 있다라고 설명을 하는 것에 반해서, 만약에 이런 소형 원자로는 이제 좀 다른 기술이 들어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짧은 기간 안에 적은 비용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 코스트에서 굉장히 절감을 할 수가 있다, 이러한 내용이고요.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큰 원자로를 지으려면 오랜 시간이 걸리는 거에 반해서 소형 원자로를 만들면 짧은 시간 안에도 만들어낼 수가 있기 때문에 금방금방 좁은 지역을 빨리빨리 만들어내서 에너지를 해결하자, 이러한 취지고요. 안전성에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이 원자로가, 그러니까 원자력 발전소가 어떤 원리냐면 핵 분열을 시켜가지고, 원래 핵 분열이 엄청나게 빨리 일어나면
나면 그게 폭탄이 되는 건데 그것을 천천히 분열을 하게 해서 열이 발생하게 한 다음에 물을 끓여서 그 수증기가 이 연결된 통로를 통해서 들어가서 뭐 터빈을 돌려가지고 전기 에너지로 만드는 뭐 이러한 원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보통 사고가 생길 때는 이 가스관, 이 관을 지나갈 때 보통 문제가 많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소형 원자로를 사용하면 이것들이 전부 다 안으로 때려박아 넣어가지고 이런 관이 없기 때문에 그런 위험이 생길 가능성이 현저히 줄어든다. 이렇기 때문에 각광을 많이 받는 것이고 최근에 이 빌 게이츠 형님도 소형 원자로에 많은 금액을 투자를 했다고 해서 더욱더 각광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소형 원자로 한번 주목해 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는 제가 제일 바라는 그런 에너지원인데 이것만 성공하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우리 인류가 드라마틱하게 이 에너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원자력 발전소에서 핵 분열을 통해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것과 정반대의 개념입니다. 바로 핵 융합하는 것입니다. 이 뉴클리어 퓨전이라고 하는데요. 핵을 융합시켜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건데 이게 핵 분열 반응 만드는 것보다 굉장히 훨씬 더 매우 어려운 기술입니다. 최근에 2023년 연말에 나온 뉴스 기사인데 이제 네이처 이 굉장히 유명한 과학 저널이지 않습니까? 여기서 나온 뉴스 기사인데 이게 뭔 내용이냐면 최초로 이 핵 융합 반응에서 들어간 에너지보다 나오는 에너지가 더 많은 에너지가 나오는 것에 성공했다는 그런 얘기인데요. 이 핵을 융합하려면 뭔가 에너지를 투입을 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제 이 융합함으로써 여기서 이들이 연쇄 반응이 막 일어나면서 거기서 에너지가 빵빵빵 이렇게 나와줘야 되는데 사실 이 나오는 에너지가 들어갔던 에너지보다 많이 안 나오면 이게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사실. 이제 그걸 최초로 성공시켰다는 이야기입니다. 가장 최근에요. 그래서 이제 뭐 컴퓨터도 양자 컴퓨팅이라고 해가지고 계산 과정 이런 것도 뭐 정말 엄청나게 속도가 빨라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이 핵 융합하는 기술도 언젠가는 분명히 저희가 지금 원자력 발전소 돌리는 것처럼 이렇게 정복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게 완전히 실현이 된다고만 하면 는 화석 연료를 태우는 화학 반응보다 400만 배 그리고 핵 분열 반응 그러니까 이 원자력 발전소보다 4배나 되는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핵 융합에 사용되는 이 연료들은 지금 지구상에 풍부하게 존재하고 있고요. 방사성 폐기물을 거의 생성하지 않기 때문에 이거를 인간들이 정복만 한다고 하면은 엄청난 에너지원으로서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에너지 산업에서는 이러한 일들이 발생되고 있다는 것을 한번 알려드리고 싶었고요. 저는 다음 산업 트렌드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